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면서요, 내일 장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익의 맥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뜨거운 이슈죠. 에코프로 황제주 등급 2차 전지 풀 악셀 밟았나. 예, 정말 뜨거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요. 올 들어서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 코스닥 황제주가 이제 100만 원을 넘어가는 주가를 의미합니다. 황제주가 되면서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영진 대표님, 에코프로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황제주가 된데 2007년에 있었던 동일철강이 100만 원 넘어가서 황제주를 했던 이후로 16년 만에 황제의 관을 썼습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제 맞습니까? 네, 황제 확실히 맞고요. 예, 올해 초에 이제 10만 원대에 있었던 주가 위치가 110만 원까지 이제 도달을 했으니까 무려 11배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잠깐 조정이 있었습니다. 88만 원 선에서 반등세가 나왔었는데 애초에 높은 컨센서스가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지난주에 그 CPI 발표가 있었죠. CPI 발표가 이제 하회를 하면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은 이제 국내 증시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첫 번째 수급이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MSCI 지수 편입되는 이슈가 있죠.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무려 이제 1조나 유입된다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모멘텀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들 내용 보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석 내용이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에코프로 주가 상승을 견인한 데는 개인의 힘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한 대표님이 보실 때 개인의 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번에 그냥 대승리를 거뒀죠. 네. 공매도 투자자랑 이렇게 겨루면서 힘을 겨루면서 에코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많이 대승리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월 2일 종가 대비해서 지금 최고가 기준을 보시면 이제 98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1000%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7월 18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114만 8천 원을 찍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가 조금은 나왔습니다. 지금 수급 차트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까만색 선을 보시면 조금 물량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7월 18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2,300억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왔었고,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했다라는 거고. 근데 누가 샀느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샀었거든요. 외국인이 어제 2,500억 정도 샀는데, 저는 여기서 좀 녹아 있는 게 쇼크바워도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더 버티다 못해서 개인 투자자가 100만 원 뚫고 110만 원을 뚫어버리니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쇼크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연초부터 시작해서 7월 18일까지 누적 수급 보시면은 1조 5천억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일단은 대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좀 수익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에 투자하신 분들 요즘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풀파워 덕분일까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수보다도 4배나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제법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왜곡 현상까지 요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없었다면 코스닥이 연 고점을 찍을 일도 없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영진 대표님, 에코프로의 지수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분석하십니까? 네, 과거서부터 이제 코스피를 따지면은 사실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지수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0.8 수준으로 외국인이 직접 매수를 해야 코스피가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야 코스닥이 오른다라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그 지수 상관계수를 따지면은 0.9 이상이 되거든요. 지수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에코프로 그룹주가 반등을 할 때
기타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그런 소외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도 수직 계열화에 동참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만 양방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조금 소외되는 현상들이 조금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 거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맞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수에 있어서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 에코프로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즘 여러 커뮤니티, 심지어는 미용실 가더라도 예, 주변 지인들의 에코프로 이야기가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산 투자자와 안 산 투자자로 지금 시장이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차 침투율을 보시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전체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이 한 8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침투율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7%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빠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비아디라든지 아니면은 뭐 샤오펑, 리오토 이런 업체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은 전기차 비중이 한 20% 정도고 유럽이 아직까지 10%고 한국이 8% 수준인데 그럼 미국이 아직까지 7%라고 하면은 먹을 룸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미국은 심지어 뭐가 있습니까? IRA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업체 밀어내고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그 자리를 좀 많이 메꿀 텐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차량을 되게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면은 이제 그 규모의 경제를 키우게 되면은 그 차량 가격도 낮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에 있는 양극재 업체들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듯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선전하면서 정말 그 무거운 쇠붙이 예, 회사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님 이런 분위기 좀 저는 적응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좀 집중하시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사실 이제 2차 전지 소재 밸류데이에서 전망치를 정말 잘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감을 더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 그룹이 2026년에 리튬 가치를 기존에 이제 4.9조에서 6.7조 원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100만 톤까지 이제 상향을 한다라는 소리에 따라서 이제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 해당 기대감으로 이제 시가총액 9위에 올라오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그룹주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포스코 관련한 그룹주들의 수급 측면에서의 관점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역시도 수급 측면에서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 승리다. 그거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개인 투자분들 연초부터 시작해서 7월 18일 어제 기준이죠. 어제까지 5.3조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이 좀 마음 아픕니다. 5조 원대 순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다라는 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고 포스코도 역시 조금 쇼커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외국인이 고가에서 조금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리튬 쪽이죠. 당연히 리튬 쪽에서 이제 42억 톤을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초부터 5조 원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수익을 보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요. 포스코 그룹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감소했습니다. 자, 더딘 실적 회복. 이게요, 이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메워줄 수 있을까요?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포스코홀딩스는 역시 이제 본업보다는 밸류데이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향후에 이제 전망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밸류데이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수직 계열화가 된다는 뜻이 리튬, 니켈 그리고 양극재
그 음극재의 그 모든 과정을 2030년까지 캐파 계획을 이렇게 늘린다라는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리튬 같은 경우에는 42.3만 톤, 그리고 니켈은 24만 톤, 양극재는 100만 톤, 음극재는 7만 톤으로 작년 대비 모든 분야에서 생산 능력 계획을 확장을 시킨다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향후 성장성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고, 수직 계열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가장 이제 탑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수급이 가장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시장의 분위기 속에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로 시작했던 2차 전지 이슈가 포스코 그룹주, 그 외에 많은 종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순환 매장세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소재는 물론 충전 그리고 폐 배터리까지 순차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분위기도 좀 일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를 만들 때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서 또 소재가 들어가는 비중이 60에서 70%로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원자재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대해서 관심이 항상 많은데, 여기서 한숨을 이렇게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리사이클링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적으로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으로 봤을 때는 108억 달러 규모의 그 전망치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향후에는 2040년에 약 263조 원이나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연평균 17% 이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터리 산업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게 폐배터리 산업이 아니냐라는 일각에서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이제 배터리당 그 가격은 킬로그램당 이제 가격으로 측정이 돼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측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누구의 소유가 누구로 측정이 될 것이냐, 이런 법제화되는 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이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이제 추출하는 그 기술력도 90% 이상이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재에 대한 부족성을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체크해 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앞서서 이영진 대표님의 포스코홀딩스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한용희 대표님의 대주전자 재료 흥미롭게 그저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와 그제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어제가 이제 20% 가까이 좀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오늘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10% 떨어지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극을 많이 말씀드렸다면, 음극에서는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대주전자 재료죠. 한국에서는 뭐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의 BTR도 워낙 큰 기업이고, 신해초화학, 일본의 신해초화학도 워낙 큰 기업이기는 한데, 한국에서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LG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차량이 포르쉐 타이칸, 그다음에 아우디 이트론 이쪽으로 들어가고는 있는데, 저는 실리콘 음극재 함량이 지금 5%에서 7%, 10%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충전 시간이 빨라야 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려면은 이 흑연뿐만 아니고 그 실리콘 메탈을 첨가를 해야 됩니다. 이 퍼센트가 이제 첨가를 얼마나 하느냐의 퍼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사들은 점차 이 실리콘 음극재를 많이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대주전자 재료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주전자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수요일에서 검색해서 찾아가 보시면요,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영진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2차 전지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갈까?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2차 전지주에 이 대표님은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글로벌을 장악하고 있는 테슬라, 이 테슬라의 기술 발전 과정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은 습식 전에는 이제 습식 공정에서 건식 공정으로 나아가는 단계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건식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에도 쓰여야 될 텐데, 앞서 설명하신 이제 대주전자 재료는 여기서 이제 실리콘 음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실리콘 음극이 스웰링 현상이 있고, 그리고 전기 이온도,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 측면에
관련해서 또 이제 CNT 도전제가 이렇게 쓰여야 되다 보니까 나노 신소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CNT 도전제는 나노 신소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JO 같은 경우도 SWCNT는 향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소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들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략, 요즘 핫한 이슈기도 해가지고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 로드를 제시하고 있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